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이수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21일 개막을 했습니다. 이 월드컵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월드컵과 관련해서 크립토 시장에서도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월드컵이나 축구 선수 등 테마 코인이 속속 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식으로 치면 뭐 일종의 테마주 같은 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이 주목받고 있나요?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연계한 프로젝트인 칠리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칠리즈는 세계적인 축구 클럽인 FC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 또 파리 생제르맹 등과 공식 협력하고 또 투자자는 칠리즈를 통해서 구입한 각 팬 토큰을 통해서 구단 의사 결정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유명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가 이 칠리즈 플랫폼인 소시오스닷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칠리즈가 최근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찾은 디지털 자산 4위에 등극했는데 이 1위인 솔라나와 2위인 FTT가 이 FTX 사태와 연관된 코인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칠리즈가 투자자에게 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소개해 주시기로는 월드컵에 따라서 이 토큰이 굉장히 관심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이긴 팀에 소속된 유명한 선수의 뭐 토큰 가격이 올라간달지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열린 조별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2대1로 꺾고 이변을 연출하자 이 사우디아라비아 NFT 시리즈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칠리즈가 아르헨티나 축구팀 팬들을 위해서 발행한 이 팬 토큰인 ARG는 어제 저녁 6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점인 7.22달러에서 최저 4.56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일중 최대 45%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반면에 NFT 프로젝트인 더 사우디즈의 일중 거래량은 16배가 증가했고 가격은 30%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더 사우디즈 NFT 시리즈는 월드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이 NFT 이미지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착안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경기 결과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 시장도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월드컵 우승 가능성이 짙은 이번 국가대표팀의 팬 토큰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포르투갈 대표팀의 팬 토큰인 POR은 7월에 처음으로 1,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월드컵을 앞둔 11월에는 9,000원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스페인 대표팀의 팬 토큰인 SNFT도 하루 10% 수준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각 팀이 거둔 성적에 따라서 팬 토큰 가격도 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또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와 예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포르투갈에 호날두가 있어도 우리가 이길 텐데 앞으로 이 경기가 끝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팬 토큰을 네. 뉴스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자동적으로 어떤 팀이 이긴다고 해서 토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팬 토큰은 이 팬들이 이 가령 호날두 예를 드셨는데 호날두 관련한 이벤트 같은 거를 할 때 네.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한철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TX 파산과 또 길어지는 크립토 윈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 과감하게 투자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죠? 네, 바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FTX 사태 이후에 월가에서는 이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데 캐시우드는 여전히 코인베이스 주식을 좀 쓸어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가 이달 들어서 지금까지 뉴욕 시장에서 사들인 코인베이스 주식은 130만 주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현 주가를 감안하면 56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6억 1천만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FTX 사태가 터지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현재 890만 주까지 보유량을 늘렸는데요. 이달에만 19% 정도 보유량을 늘린 셈으로 현재 보유량인 이 890만 주는 전체 코인베이스 유통 주식량의 약 4.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식의 4.7%는 상당히 많이 갖고 네, 있다고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사실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도 캐시우드가 좀 유명한 인물인데 네.
사실 미국 주식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이 미국 월가에서 내로를 하는 거물급 투자가 중에 이 서학 개미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인사로 비트코인 옹호론자로도 유명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본명이 번데기 발음으로 캐티 우드인데 캐티. 네, 한글로 캐시 우드라고 이렇게 쓰니까 붙여진 이름으로 이렇게 돈나무 언니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는 캐시 우드가 이끌고 있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로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간판 ETF는 이 혁신 펀드로 말 그대로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주목받지 못했을 때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 오늘은 17만 6,945주의 GBTC를 매입하면서 오늘 비트코인이 16,000달러 선을 회복한 것에 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캐시우드가 매입하고 있는 GBTC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GBTC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의 투자 신탁의 약자로 BTC의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나스닥의 인덱스, 인버스 상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투자 신탁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파산 위기설이 제기된 이 제네시스라는 디지털 자산 대출 플랫폼의 모회사인 DCG가 운영을 합니다. 이 FTX 파산 신청 이후에 DCG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DCG가 운영하는 GBTC도 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서 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GBTC와 지금 최근 파산 위기설이 제기된 제네시스 캐피털은 네. 어떤 관계인가요? 네, 이 GBTC를 운영하는 DCG의 입장에서는 제네시스가 파산될 경우에 업계의 신뢰를 잃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자금 펀딩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업계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바로 GBTC입니다. 만약에 외부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 DCG는 그레이스케일의 레그 M을 제정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레그 M이라는 게 신탁 소유자들이 지분을 상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현재는 신탁 소유자들이 지분 상환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신탁에 있는 GBTC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DCG가 이 GBTC를 BTC로 전환한 후에 현금화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있어서 이 제네시스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캐시우드가 이 GBTC를 매입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렇게 제네시스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긴 합니다. 제네시스가 FTX에 약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400억 원을 예치해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은 제네시스가 추가 현금 확보에 실패할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해야 될 수도 있다면서 투자를 좀 호소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수일 동안에 최소 10억 달러의 신규 자본을 유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금 지원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캐시우드의 움직임을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스크가 있지만 근거가 있는 베팅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들어서 70% 넘게 폭락한 GBTC가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GBTC 투자 신탁이 청산될 경우에 현물 BTC를 시장 판매해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고 또 제네시스의 자금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 GBTC의 할인 폭이 줄어들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이 비트코인 가치가 1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면서 좀 낙관론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캐시우드의 이 코인 시장에 대한 평가가 과연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로 월가의 황금손이라고 불렸던 과거의 명예를 좀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GBTC의 할인율이 얼마 정도 되죠? 40%의 40%. 할인. 그러니까 40% 할인율이라는 거는 오늘 날짜로 비트코인 한 개당 대략 이제 16,000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네. 있는데요. 40%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투자 신탁 상품이라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더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 적어도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오히려 할인폭이 이제 40%에서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캐시우드는 2030년이었나요? 네. 100만 달러까지 한 개당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그런 투자는 합리적이라고 볼 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캐시우드의 GBTC 매입 소식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네, 이거는 FTX의 붕괴 여파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8월에 이 FTX와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부산의 민관 협력 모델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이 협약에 따라서 FTX는 부산에 지사를 세우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블록체인 특화 교육 또 그리고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이 백스코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행사에서 FTX가 홍보 부스를 차리고 또 핵심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런 FTX의 파산 신청으로 이런 협력 내용이 좀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뉴스는 지금까지 나왔었던 뉴스하고는 굉장히 흐름이 다른 뉴스예요. 네. 부산시가 꼭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었는데 네.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반응은 어떤 어, 입장인가요?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즉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좀 반박을 했습니다. 네. FTX와 업무 협약은 체결했지만 네. 이는 선언적인 차원일 뿐이고 구체적인 사업 협력이나 자금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가 원한 대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되 투자자 예치금을 분리해서 보관하게 하거나 이렇게 FTX가 파산까지 이르게 된 투자자 보호 체계 부족 문제를 방지하는 형태로 이뤄질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거래소 운영을 위한 자금을 시 예산이 아닌 민간 주도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금융위와도 박형준 부산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부산에는 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만큼 이를 활용해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 보도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시 예산이 아닌 민간 주도로 거래소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부산시는 이거를 왜 계속 추진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시장의 공약 때문이기도 하고 네. 부산에 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가 있는데요. 네. 2019년 7월에 이 문현과 센텀, 동삼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시내 11개 지역에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이 돼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부터 이제 바이낸스에 이어서 후오비 글로벌과 크립토닷컴, 또 게이트.io 등과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만큼 이 계획은 이렇게 무산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다 들인 공이 많으니까 네. 부산 시장인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뭐라도 네.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래소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의치 않게 뭐 네. FTX 사태가 터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장 없는 형태로 계속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한 사업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실제 업계에서는 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FTX 사태가 워낙 크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렇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FTX 사태가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건 맞다면서 네. 앞서 테라 사태 때도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동력을 잃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바이낸스 지분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애초에 글로벌 거래소를 확장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FTX가 무너지니까 다른 거래소도 입을 열기 쉽지 않다면서 이 부산 블록체인 위크 이후에 좀 준비했던 단계를 밟는 데는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인용을 하신 네.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 지극히 타당해 보이거든요. 네.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산시장의 치적과도 연관이 있지만 네.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 시민들 네. 또
시 지자체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 FTX의 몰락에 대해서는 이 금융계에서 FTX에 대한 재무제표 정보가 전혀 신뢰할 만한 게 없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뭐 이를테면 뭐 어떤 나오고 회사인지도 모르면서 네. 지금 양해각서 체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군요. 맞습니다. 네. 또 지역 시민단체는 시가 이제 기업의 건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도시 위상도 추락했다면서 좀 비판을 계속했는데요. 부산참여연대는 이 부산시가 FTX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기업의 신뢰를 부여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뭐 재정적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양해각서 남발로 생기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이렇게 하면서 부산시의 위상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비판이 상당히 날이 서 있는데 뭐 그동안 부산시가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달리 네, 그 부산에서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